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이 시작되었는데요. 의약분업이 되기 전에는 약국에서도 한약이나 한약제제를 많이 썼었고 활성화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만성질환에 한약제제를 많이 응용했었는데, 의약분업이 되면서 약국이 처방전 위주로 변해가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처방전 받느라 한방요법이나 영양요법은 멀어지게 된 것이죠. 의약분업 초기에 대부분 약사들이 처방전을 받으면서 고혈압, 당뇨 같은 전문약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물론 학생 때 기본적인 것은 공부했지만 좀 더 상세한 복약 지도를 하기 위해 나름 열심히 준비하고 처방전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성 들여 설명했는데, 그렇게 몇 년이 쭉 지나면서 약사들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손님들이 한 달이나 두세 달 후에 똑같은 처방을 가지고 오니까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서 점점 회의감을 갖게 된 것이죠. 심적으로 약사들이 더 힘든 것은 매달 똑같은 처방약을 복약 상담하면서, 지금 제가 언급하는 것은 급성질환은 빼고 고혈압, 당뇨, 자가 면역질환 같은 만성질환의 경우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약을 먹고 환자 상태가 나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약이 점점 늘어나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합병증이 더해지면서 약 가지수만 늘어나게 되는 것을 약국 현장에서 보게 되니까 약사들이 회의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평생 먹어야만 되는 완치제가 아닌 조절제인 혈압약, 당뇨약 같은 것을 매달 똑같이 조제해 줄 것인가, 아니면 몸을 건강하게 하는 다른 자연요법, 영양요법은 없는가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근래 몇 년 사이에 약사들이 자각하면서 한방요법이나 영양요법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 한방요법, 영양요법을 병행해서 만성질환이나 난치병을 완치시키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몸은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하면 되지 않겠어요? 세포가 건강해지려면 세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 물 이런 것들인데, 이런 영양소들만 잘 공급해주면 세포가 병에 걸 일이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이 4대 3대 3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맞춰 먹기도 힘들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의 먹거리가 대부분 가공되어 있거나 정제되고 인스턴트화되고 각종 첨가물이 들어간 것들이어서 현대인은 먹거리에서 자유롭지를 못해요. 시골에서 직접 농사를 짓든가 아니면 텃밭이라도 하나 제대로 갖춰놓고 직접 재배하고 최대한 자연에 가까운 식사를 하지 않는 이상 우리 먹거리가 문제라서 서서히 세포는 병들어갈 수밖에 없고 만성질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세포막은 탄수화물이 1%, 지방이 49%, 단백질이 50% 정도 비율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방이 49%니까 세포막의 거의 절반은 기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름 중에서도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 반반으로 섞여 있고요. 세포가 잘 살아가려면 이 불포화지방산의 이중결합 틈으로 산소가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 원인으로 이 세포막이 막히고 산화되고 변성되면서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만성질환이나 암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약사들이 만성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한방요법, 영양요법, 세포교정요법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만성질환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세포막에 국한해서 살펴보면
세포막의 거의 절반이 기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름을 먹느냐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먹는 기름은 식용유를 비롯해서 모든 기름은 25도 이상 가열하면 산패되고 변성되어 세포막을 변성시키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나 암의 원인이 돼요. 건강한 세포막을 만들려면 무산화, 모체 필수지방산이 필요한데 모체 필수지방산은 내 몸에서 스스로 합성을 못하고 외부에서 꼭 먹어줘야 하는데 그것이 모체 오메가3에 해당하는 알파 리놀렌산과 모체 오메가6에 해당하는 리놀레산인데 이것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이 들깨예요. 그래서 동양인 중에서도 한국인에게는 특히 들기름이 잘 맞는데 이것도 들깨를 볶아서 짜면 산패도가 나와요. 또 농약 잔류물이 있으면 안 되고요. 들깨를 볶지 말고 생으로 짜서 산패되지 않게 냉장고에 보관 후 최대한 빨리 드셔야 해요. 이것도 저것도 하기 힘드시면 노유파 지방산이라고 무산화 필수 지방산을 드시면 되고 여러분들 시중에 있는 오메가3는 늘 얘기하지만 DHA 2폐 대사체라서 필수 지방산이 아니고 크릴오일도 제조 과정에서 산패될 우려가 있어요. 이런 제품을 드시려면 제조회사에 연락해서 산패도 테스트 결과를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우리는 알파 리놀렌산과 리놀레산이라는 무산화 모체 필수 지방산을 충분히 먹으면 대사체인 오메가3 DHA 2PA는 필요한 만큼 간에서 스스로 합성을 해요. 작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3명이 공동으로 수상했는데 3명이 연구한 분야도 세포막의 산화, 변성에 따라 세포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질병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연구한 것이거든요. 그만큼 세포막의 건강이 내 세포의 건강을 결정하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만성질환으로부터 벗어나는 첫걸음이고 세포막이 35% 이상 막힐 때 암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현대의학이 이미 증명을 했고 이번 노벨상으로 다시 한번 확고하게 확인된 것이고 세포막을 깨끗이 하면 만성질환이나 암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장상피화생도 세포막이 막히면서 후성유전체 변형으로 우전막 세포가 장상피세포로 역분화된 것이기 때문에 한방요법과 세포교정요법, 영양요법을 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암으로 변형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으니까 세포막 건강을 위해 어떤 기름을 먹어야 할지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